정청래하고 매우 특별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대리운전비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중앙당에서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12시간 만에 세명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세명당하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후보 등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원택에게 공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원택은 도지사였던 김승모 의원과 지지자들과 식사를 하고 김 의원이 식사비를 대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똑같이 중앙당에 신고 접수가 됐는데 이원택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게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정청래를 비판하고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통합시장 결선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영배가 김영록에 0.89% 앞섰습니다. 표는 단 29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 2308표 당락을 좌우하는 290표보다 무려 8배나 가까운 2308표가 증발되어버렸습니다. 2308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290표보다 8배나 많습니다. 중앙당,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흠먹은 벙어리로 있습니다. 이념배 후보 시절에 공개하자고 요구해놓고 선거가 끝나는 후에는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배를 칸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초지일관, 일이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처럼 박정희와 싸우고 전두환이와 싸우고 사형당할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그 김대중의 정신을 대승한다는 민주당. 노무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북 시도민이 감동해서 3.16 경선의 기적을 만들어주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영배는 후보 시절에 공개를 안 해요. 선거가 끝나자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갓나고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민영배는 이 말하고 정청래 가는 곳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입니다. 자기하고 가까우면 공천 주고 멀면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은 어디에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살과 불꽃처럼 만발하는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청래 민주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잘못되면 바로잡고 시정하고 다시 경선하면 민영배 첫 국회의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영배, 김성진, 박시종 세 사람이 붙어서 김성진이 걷어붙어도 민영배와 박시종이 붙었는데 박시종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민영배는 얼토당토하는 사이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념대 절차적 문제로 재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번 통합시장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경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념대 가면 로맨스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면 불륜입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다. 이념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이야기하겠습니다. 헌합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기법, 행정법, 음주의력, 갑질 전부 다 공천을 합니다. 헌합을 도적놈들 속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권력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무기를 들고 저항해야 한다. 미국은 무기 소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 대신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광주 전남 민주당 일당 독재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줬더니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판, 이 판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을 대로 썩어버리니 교육까지 썩어버렸습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지수 발표 결과 17개 경북 시도 교육청 중에 전남교육청 최하위 꼴찌, 광주교육청 차하위 꼴찌들의 전성시대, 부패한 광주 전남교육시대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고산 안창호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대국노 이완용 때문이 아니라 침묵하고 수수방관했던 조선의 백성들 때문이라.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일어나야 한다. 저는 고산 선생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대한민국을 정의로 이끌어주었던 광주 시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보만 하면 된다. 시험지를 훔쳐보든 대회에서 보든 1등만 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잡고 재경선하면 됩니다. 시간도 충분하면. 정청래 어제 경고했습니다. 5월 17일 5.18 전야제 올 텐데 매우 특별하게 반대해 주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5월 17일 금남로에 모여서 정청래 고객에 환영해 줍시다. 너 대표 자격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말아먹고 먹으려고 작정했냐? 너 그만둬라! 라고 고객에 야단쳐야 합니다.
어제 전주에서 500명이 모였으니 약 한 300명쯤은 올 겁니다. 선택대 들고 정청래에 돌돌돌 따라다니면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모든 카메라맨들이 정청래를 뒤따르는 분노한 광주, 전남, 전북의 시도민들을 촬영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전국의 호남 출향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변함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 2012년 국민경선 점령해놓고 전략공천 하지 못하니 단수공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서 전국의 120명의 신진 정치인들을 공천학살했던 당시 민주통합당, 그 뒤로 두 사람이 역사에 출연한 문재인과 안철수입니다. 두 사람 다 출연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 출연하고 출연해야 될 사람들이 출연하지 못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우리가 맞이해야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폐악 저는 바로잡지 못하면 문재인보다 더 안철수보다 더 윤석열보다 더 괴물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방해야 한다. 예방하려면 정청래 쫓아내는 방법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00년 전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걸 옳다고 하려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려면 때로는 밥줄 끊길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한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게 23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동용이 된단 말입니다. 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들 무엇 때문에 불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4년짜리 비정규직 국회의원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지난 2년 전 광주 시민들의 분노로 8명 중 7명을 불가리시켰습니다. 2년 후에 당신들 8명 불가리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시민을 대의하라고 그랬지 정청래 깎아리 하라고 국회에 보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2년 후에 불가리 대상되지 말고 지금 분노하는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시민들께 정확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구름에 가려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촌 김윤재 선생이야말로 호남 살림의 기본적인 분인데 그분이 지었다는 함덕당을 한번 가볼까 싶었습니다. 사촌 김윤재 선생을 조금 들여다보니 대개 이황 선생과 신족이라고요. 학문적으로는
사촌 김인재 선생이 많은 걸 남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촌의 제자 고봉 기대승을 통해서 주자 훈김이라는 당시에 30대였는데 조선에 젊은 스승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유학자, 어디죠? 여기 비아죠? 비아 출신의 고봉 기대승 선생, 그분의 스승이 바로 사촌 김인재 선생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용 들으시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 함덕당에 들러서 사촌 선생을 기억하고 기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 생각하다가 문득 파바로티의 파르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태리 시칠리아로 소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엔리케 파르스라는 전설적인 테너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가사는 한국 가사는 아니지만 곡조는 매우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장쾌하다고 하니 그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전 소방관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배원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